지금부터 3ds Max 2012 Subscription Advantage 팩의 신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능은 새로운 렌더 패스 시스템인 StateSet입니다. 그럼 준비된 예제를 통해 각 기능들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예제의 결과물인데요. 똑같은 애니메이트된 장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렌더 설정창을 열어보게 되면 프로덕션 렌더러로 스캔라인 렌더러가 설정이 되어 있고, 렌더 엘리먼트에 보면 백그라운드부터 디퓨즈, Gdepth, 섀도우에 이르기까지 여러 엘리먼트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활성화 비활성화를 여기에서만 진행이 됐었는데, 새롭게 추가된 스테이트셋을 이용하면 렌더 엘리먼트의 활성화 비활성화 및 지정들이 매우 손쉽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70프레임 정도로 이동해서 오브젝트가 보인 상태에서 렌더링 메뉴에 스테이트셋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셋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스테이트가 제공됩니다. 오브젝트 스테이트는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와 작업 시에 호환이 가능한 카메라, 라이트, 솔리드 오브젝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01부터는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브젝트의 비저빌리티 설정, 재질 지정, 라이트의 온오프, 카메라 뷰로 이동, 뷰포트의 레이아웃, 렌더 엘리먼트 설정, 렌더러 설정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스테이트 01 스테이트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이 스테이트를 길게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메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테이트셋에는 여러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을 위해서 스테이트셋의 오른쪽에 있는 작은 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리코딩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는 렌더러나 해상도, 렌더러는 스캔라인 그대로 두고요. 렌더 엘리먼트만 모두 선택해서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코딩이 이제 꺼졌죠? 이번에는 스테이트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테이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아이콘이 Add New State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스테이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스테이트 01로 선택됐는데 스테이트 01을 길게 선택해서 이름을 이번에는 Ambient Occlusion의 약자인 AO 스테이트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트에는 렌더러도 별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기본 렌더러부터 서드 파티 렌더러인 V-Ray나 파이널 렌더, 브러질 렌더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임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렌더링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델링의 하이드 언하이드, 프리즈, 경우에 따라서 본 리그의 하이드 언하이드, 동일 모델에 다른 재질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스테이트셋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AO셋에 리코드 버튼을 누르고 렌더 설정 창에서 렌더러를 멘탈 레이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 탭에서 파이널 게드 값은 꺼주고요. 다시 렌더링의 인바이런먼트 창에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뒤에 맵으로 사용될 부분을 흰색으로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질을 전부 지정을 해야겠죠. 재질은 머티리얼 에디터를 컴팩트 모드로 이렇게 불러놓고, 저는 여기에 미리 멘탈레이 재질의 쉐이더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추가해 뒀습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의 맥시멈 디스턴스 값을 한 20 정도로 설정을 하고, 프로세싱 탭에 보면 머티리얼 오버라이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인스턴스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앰비언트 오클루전 설정이 끝났고요. 리코딩 버튼도 꺼주면 AO 스테이트에 대한 세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설정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딩 버튼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렌더링을 걸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맞게 설정되었다면 레코딩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셋 선택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렌더링 경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렌더 아웃풋 탭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경로와 포맷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D 드라이브의 데모 안에 있는 이러한 경로에 최종으로 언더바 output.taga 포맷으로 아웃풋 파일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가 맞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셋 패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스테이트에 대한 설정을 다 마쳤으면 전체 스테이트를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요. 스테이트 메뉴에서 렌더 올 스테이트를 선택하면 전체 스테이트에 대한 렌더링을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파일을 위에 덮어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탈 레이로 앰비언 오클루전 스테이트에 대한 렌더링이 진행이 되고 바로 메인 스테이트로 이동해서 스캔라인 렌더링을 이용해서 전체 메인 아웃풋을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렌더 엘리먼트에 대한 렌더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렌더 엘리먼트들이 렌더링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탐색기에서 보면 앰비언 오클루전 아웃풋, 메인 아웃풋 이렇게 전부 렌더링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렌더된 패스트리에 대한 합성 뷰인 컴포지터 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셋 창에서 컴포지터 메뉴에 컴포지터 뷰를 선택을 하면 스테이트셋 설정 창에 우측에 컴포지터 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세트를 볼 수가 있고 다음 최종 컴포지터 아웃풋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컴포지터 뷰 렌더 엘리먼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자세하게 어떤 패스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 패스 안에 들어있는 백그라운드부터 최종 섀도우까지 전부 아웃풋 렌더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앰비언 오클루전 아웃풋 레이어에 대한 블렌드 모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크로스 표시를 눌러서 나오는 메뉴 중에서 맵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해 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컴포지터 아웃풋 노드의 상단에서 더블 클릭하면 재질 편집기가 열리면서 선택된 슬롯에 컴포지트 재질로 해서 설정된 패스들이 전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방금 전에 바꿔준 멀티플레이 모드로 여기에도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와의 링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셋 하단에 컴포지터 링크를 선택하면 링크 파일의 위치와 링크를 원하는 엘리먼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부터 푸티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합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파일 메뉴를 열면 오픈 컴포지터 링크 오토데스크라는 명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오토데스크 서브스크립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애프터 이펙트형 플러그인을 설치하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브스크립션 센터에 들어가시면 서브스크립션 어드밴티지 팩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애프터 이펙트형 플러그인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파일 메뉴에서 오픈 컴포지터 링크를 실행합니다. 컴포지터 링크 설정창이 뜨면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링크 파일을 찾아주면 됩니다. 맥스에서
일단 create 링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링크를 누르고 지금 테스트 01 있는데요. 저는 여기다 테스트 02라고 해서 state out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of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create link라는 것은 update link로 바뀌게 되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create link를 눌러서 방금 전에 만든 test02 sof 파일을 골라주게 되면 좌측에 보시는 창에서 여러분들은 오토데스크 링크 컴포지션을 선택해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맥스에서 설정된 레이어들이 쭉 들어오게 됩니다. 각각의 패스들이 전부 다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멀티플라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맥스로 들어가서 뷰포트에 있는 카메라와 여기는 오브젝트 플랜 공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레이어에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방금 전에 선택해 준 세 개의 엘리먼트들이 이 오브젝트 스테이트 셋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레코드 버튼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오브젝트만 애프터 이펙트로 다시 한번 보내볼 건데요. 컴포지트 링크 창에서 카메라와 솔리드만 놔두고 나머지는 설정 해제한 상태에서 업데이트 링크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의 컴포지트 링크 세팅 창을 보면 업데이트 프롬 링크라고 지금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클릭해주면 카메라와 플랜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랜의 위치를 잠깐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의 포지션을 선택을 했더니 첫 번째 포지션과 마지막 포지션이 있고 중간에 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처음과 마지막 키만 남겨놓고 중간 키들은 다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의 포지션의 위치를 50으로 설정을 하고 첫 번째 키의 포지션의 위치도 5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맥스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끄고 라이트도 끄고 솔리드만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되겠죠. 업데이트 솔리드 해서 보냈고요. 맥스로 오게 되면 업데이트 프롬 링크로 버튼의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솔리드만 업데이트하면 되기 때문에 솔리드만 선택하고 업데이트 프롬 링크를 선택해 줍니다.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스테이트를 선택 해제하게 되면 전체 장면이 이렇게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맥스 2012 Subscription Automatic 획에 포함된 스테이트 셋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